사흘간 중부지방에는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날씨는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멍이 뚫려나 싶을 정도로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사흘간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이 지역별로 얼마나 내린 건지 좀 집계를 해볼까요? 네, 장마 전선이 일단 북한으로 북상을 하면서 이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에 내려졌던 이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사흘간 중부에는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이 경기 연천 355mm, 수원 330, 동두천 286, 서울 214mm의 이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부 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이 약 한 1,200에서 1,500mm 정도 되는데요. 이 사흘 동안 연강수량의 이 4분의 1 정도가 쏟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 피해가 속출을 했었는데요. 이 수도권에서는 이 도로와 주차장 등 이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또 경기도에서는 농경지 침수, 또 충남과 인천 강화에서는 토사 유출, 도로 유실 같은 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용인에서는 공사장에서 이 근로자가 물 웅덩이에 빠지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맛비는 이제 그쳤지만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이 내륙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흘간 중부에는 이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크게 약화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나기에도 이 산사태 같은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또 너무 안 내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변덕스러운 상황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아서 좀 야속합니다. 비가 더 오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주말엔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장마전선 남쪽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에 따라서 이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이 주말 동안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부지방에서는 이제 다시 폭염이 시작이 될 텐데 이 사실 이 중부지방 폭우 소식에 좀 가려져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 남부 그러니까 이 대구와 영남 지방은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주말 동안에는 이 수도권과 강원에서도 이 폭염특보가 확대가 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말에는 폭염이 나타나다가 이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장마전선이 남하를 하면서 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이 한반도 남쪽 해상 그러니까 이 태평양 쪽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대성 저기압이 이제 장마전선과 이 결합을 할지 또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확실한 것은 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양의 열대성 수증기, 그러니까 열대 수증기를 끌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이 장맛비도 폭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서울 지역과 제주도의 같은 날 다른 날씨의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제주에 비가 조금 오나 싶었는데 이게 남부지방 건너뛰고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른, 보통은 제주도에서부터 남부지방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번엔 좀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올해 장마 상당히 특이합니다. 특히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이 이 장마 영향을 받은 이 순서인데요. 이 보통 장마는 이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남부를 거친 뒤에 중부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이 비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남부를 건너뛰고 중부로 곧장 올라왔습니다. 이 첫 장맛비도 이제 중부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번 장맛비도 장마 전선이 중부에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장마는 이 중국 하북 지방과 이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이 이 장마 전선을 한반도로 한 번에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이 장마 전선 남쪽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북태평양 고기압도 예년과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부에 보면은 이례적으로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만들어져서 이 중심부를 좀 누르는 상태, 그러니까 누르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심부를 누르다 보니까 이 가장자리로 이 세력이 퍼져나가듯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우리가 풍선 중심부를 눌렀을 때 공기가 가장자리로 뻗어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자리가 뻗어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대성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더 공급이 되고 이 수증기가 장마 전선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이 폭우구름을 중부지방에 만들었다. 그리고 중부지방의 장마 전선이 계속 걸칠 수 있게 남쪽에서 세력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반면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일찍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장마가 끝나고 찾아올 법한 7, 8월의 폭염이 6월 하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뭐랄까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속 뭔가 많이 달라집니다. 더위도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기도 하고 새벽에도 내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최근 장맛비 양상이 좀 예전과 그러니까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해가 쨍쨍 나다가도 갑자기 한 번에 물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좀 살펴봐도 이제 최근에 어떤 강수량의 변화를 쭉 살펴보면 이 40년간 한반도의 연강 수량의 변화는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최근 10년을 보면은 강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반대로 집중호우의 빈도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았다라고 보는 2000년대 이후를 보면 집중호우의 빈도가 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이 폭우의 빈도는 20%가량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총 강수량의 변화는 없는데 집중호우의 빈도는 늘어났다. 그러니까 한 번 비가 올 때 한꺼번에 쏟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맛비가 점점 독해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기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더 습해졌기 때문에 같은 비구름이 발달을 하더라도 더 폭우구름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이제 장마 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의 대결도 더 거세졌거든요. 남쪽 바다에서는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또 북쪽에서는 이 북극 지역에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 찬 공기가 대륙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 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더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이 장맛비가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와 또 기후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서 또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극한 강수는 더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봄, 가을이 점점 짧아져서 동남아와 날씨 형태가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장마 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온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겨울은 좀 짧아지고 봄과 겨울은 짧아지는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이 되고 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름철에 또 항상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태풍인데
제3호 태풍 차바 북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태풍 진로 어떻게 예상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풍인 겁니까? 네, 일단 제3호 태풍 차바가 어제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태풍 차바는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 중간 강도의 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이제 앞으로 북서진을 해서 모레 오전쯤이면 중국 남서부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는 내륙에서 열대저하부로 세력이 크게 약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진로나 이제 세력을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열대저기압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세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태풍이 소멸한 뒤부터입니다. 이 태풍이 소멸하더라도 막대한 열대 수증기가 동아시아에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류 조건만 맞게 된다면 이 열대 수증기가 기류를 타고 장마전선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이 다음 주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키고 또 폭우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상청과 또 해외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이 열대성 저기압이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4호 태풍 에어리로 발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 주에 올라오는 이 열대성 저기압은 단순한 저기압이 아닌 이 태풍인 상태로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이 분명한 것은 이 3호 태풍이 남겨놓은 열대 수증기 그리고 이 4호 태풍의 가능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 다음 주 날씨 상당히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변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태풍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계속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말에는 폭염이 나타나지만 이 다음 주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가 소강에 들었을 때 미리 대비하고 점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이 비가 새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또 담장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비가 한 번씩 오고 나면 이 나뭇가지나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밀려오면서 배수로를 막는 그래서 정작 비가 올 때 역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이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집 주변에 이 축대나 축대 붕괴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집 주변에 이 축대 같은 것들이 이제 기울어져 있는지 또 균열 가능성은 없는지를 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 비상 연락처나 또 대피 장소를 미리 숙지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에 이 계곡이나 하천으로 피서를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앞서 전해드렸지만 올해 장마 상당히 변칙적이고 또 변덕스럽습니다. 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곡이나 하천 같은 곳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기상 상황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다시 전국에 비가 올 예정이니까요. 주말 동안 폭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